자, 그러면 저희가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오늘은 8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반 왔고요. 다시 이호근 매니저로 돌아가서 네. 두 번째로 추천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저는 한국 카본. 한국 카본. 오늘 예.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달에 한번 갖고 왔다가 별로 그때 이제 이 종목은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갈 것 같아요. 좋아요.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가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본행제, 그 LNG를 이제 운반하려면 이 본행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데,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LNG 핵심 본행제 전문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좀 못 올랐어요. 그 부분은 이전에 이제 한번 공장에 불이 났던 것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는 이제 이 종목이 갈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LNG 발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 LNG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고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이 회사가 이제 올해 내년이 이제 본격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주가 수익이 나오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지금부터 올해 내년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셔야죠.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갖고 왔을 때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그 조정을 받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급등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이 자막에 나오시는 거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38,850원,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한국 카본 보면은 이제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는 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2025년 매출이 네. 8,700억에 1,25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1,000억이 달하는데 네. 문제는 2024년에 7,000억대예요. 그러니까 네. 매출액은 10%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3배가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뭔가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올해 뭐 9천억을 해도 이 1,200억을 못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 네. 매출액이 웬만큼 늘어서는 2천억을 1,500억을 넘지 네. 못 한다면은 피크한 논란을 네.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요즘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 회사가 이제 크게 옛날에 한번 화제가 났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매출은 크게 났는데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회계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이익이 좀 줄은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을 주목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저가 수주했던 거는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고가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 동성 화이텍이 잘 나갈 때 이 회사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화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카본에 대해서 정리를 네. 한번 해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화제가 있었던 게 밸류에이션에 좀 악재가 됐다라고 해주셨지만 그거 이제 씻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돌아왔다라고 정리해주셨으니까 현재 목표가 45,000원으로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두 번째 추천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범 매니저의 또 두 번째 추천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MD바이스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역시나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는 또 바람이 있는 종목이고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리브스메드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이제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최초 타이틀이 있습니다.
핸드헬드형 다관절 수술기구 아티센서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다관절 관련된 수술 로봇들이 우리가 뭐 고영도 마찬가지고 큐렉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AI고 또 수술 로봇 쪽에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이제 또 우리가 또 의학 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특례 상장하고 굉장히 지금 또 각광을 또 받는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로봇주도 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다 보니까 의료 AI 또 의료 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이 굉장히 유일하게 지금 성장성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쪽 이제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전부 이제 최근에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 파생되어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버스메드처럼 이렇게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업들이 지금 한국형 인투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그런 투심적인 부분에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3월달에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론 2월달 우리가 지금 용호삼아 대결을 위한 또 관점도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포커싱이 또 3월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런 점들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수술 로봇입니다. 스타크가 올해 하반기 또 출시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있는 내용들, 하반기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이제 신고가 갱신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또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시세를 받는 의료기기 쪽이나 좀 바이오 쪽을 생각을 하고 또 로봇 쪽을 생각한다라면은 충분히 여기에는 갱신은 가능하다라는 단기적인 관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6,900원, 손절가는 72,000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리브스메드 보면은 이제 회사 자체 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상승세가 뭐 이제 공모가 대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문제 여전히 적자 상태거든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서려면 이제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유통주 오버행 물량을 아직 해소 안 한 상태에서 사실 1월 24일 날 250만 주도 그날 나오는데 사실 안 나오니까 올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 이제 245만 주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간 줄 모르겠지만 이 오버행 물량은 크게 부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이 재밌는 게 지금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네요. 네, 리브스메드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달에 이제 보호해수 기간이 이제 풀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상한가 왔습니다. 상한가. 오히려 이때 물량 풀리게 되면 오버행 이슈가 나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지할 때는 오버행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종목이 빠지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면서부터 그거를 극복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장기로도 보고 나오더라도 받을 물량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자에 대한 구조를 좀 메꿔가는 그런 구조로 기술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한 달 보호해서 끝났고 내일 해제가 또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분명히 만약에 눌린 다음에 사셔라 꼭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만약에 이제 신고가로 바로 치고 간다 하면은 두 번의 또 오버행을 극복한 이슈거든요. 굉장히 훨씬 더 수급이 받쳐질 것 같으니까 그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일부러 노리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내일이 보호해수라서 내일 눌릴 때 사자. 네,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노리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리브스메드 내일 또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니까 뭐 이걸 약간 아침에 좀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타이밍을 노려서 리브스메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술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로봇하면 또 로봇초이 최원범 매니저가 이번 달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왔고 마지막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종목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브스메드 목표가는 96,9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라인나우에서 또 최원범 매니저가 로봇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 저희 8시까지 쭉 함께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의 두 번째 추천주로 이어갑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바이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인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할 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M&A랑 기술 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 ADC랑 RNA랑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투셀은 그 중에서 ADC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ADC
뭐 DAC 이쪽으로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 상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인투셀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인투셀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DC라는 게 이제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ADC 같은 경우에는 이 링커에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그 항체에 결합되는 페이로드 자체는 세포 독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일반적인 링커로는 결합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두오카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링커로는 결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인투셀의 오파스 링커라고 있는데 그 오파스 링커는 두오카마이신까지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투셀이 이제 상장할 때보다 좀 많이 기대감을 많이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넥사테칸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로드가 한 30개 이상 되는 페이로드 집단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인투셀은 오파스 링커뿐만 아니라 이제 넥사테칸 쪽에서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투셀은 가장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인데, 인투셀은 최근에 이제 상장한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기술 이전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름 테라퓨틱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투셀도 바닥을 다지고 21선에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셀 오늘 이제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 여력이 조금 더딥니다. 원래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서 그 매수가 48,900원 그 밴드 안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4,000원 좀 높게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하면 그 ADC가 이제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ADC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구도도 이전 같지 않고, 특히 이제 ADC 하면 니가캠 바이오가 생각나는데, 그러면 인투셀이 니가캠 바이오 대비해서 뭐 특별한 또 강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파스 링커 조금 그 부분이랑 넥사테칸이라는 페이로드 집단 이게 이제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인투셀이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에 비해서 부각을 못 받았던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랑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퍼런스가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면 1차적인 관문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랑 다시 한번 본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싸다. 만약에 글로벌 빅파마랑 본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보다 한 2~3배는 더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삼성바이오피스가 이제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잖아요. 거의 그 향인데 그러면 요거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쪽에도 매출이나 파이프라인 또 없을까요, 혹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지금 뭐 올해만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파스 링크를 가지고 임상 진행하는 게 한 2개 정도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원래는 이제 인투셀이 조금 상장 초기에 좀 리스크로 작용했던 게 그 넥사테칸이라는 페이로드 집단 중에 하나가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 특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 중국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인투셀의 기술력을 조금 인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깐부네요, 깐부. 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본계약 체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랑 본계약까지 체결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투셀 저희 용호상박 진행하면서 가끔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이라서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뭐 거의 깐부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딱 나오면 인투셀이 이렇게 한번 딱 터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번 주에 좀 나올지, 인투셀이 과연 백인현 매니저의 환한 미소를 또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4,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예고드린 8개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추천픽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그 전에 가졌을 때 이 주식은 이제 수익을 내줬던 주식이고, 그런데 이제
충분한 조종이 거쳤고요. 국내 유일의 액체 로켓 엔진 연소기, 그다음에 가스 발생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누리호 관련해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핵융합 가속기 프로젝트도 참여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관련해서 주요 구축 사업 핵심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플라즈마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플라즈마, 핵융합, 가속기를 통해서 의료 관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가속기를 하는 중이온 가속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것.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액체 로켓 엔진 연소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가스 발생기까지 만들어냈던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핵융합 관련해서 실제로 핵융합 관련해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소에다가 63억 수주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청의 통풍 시스템 관련해서 270억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에 우주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발사가 연기되면서 지금 하락을 했고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석 달짜리 물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15만 주. 그러니까 이제 15만 주 70%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로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15만 주가 이제 상장 주선인이 갖고 있는 15만 주고 오늘 이제 3개월짜리 물량이 나오면서 해소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가장 적정한 매력적인 구간이다. 차트 보시면서 한 번 더 매수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75% 육박하고요. 7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 되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3만 1,000원대에서 2만 원 깨져서 충분히 4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18,100원 선부터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0,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 종목은 사실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에 예를 들면 우주항공이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한 것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제 스페이스X나 뭐 그 관련주들이 사실 우주항공 관련과 수주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실적으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주가 나오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만 다시 제가 보기에는 재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의 반토막이 날 주식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데서 좋을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에다가 270억 통풍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풍동 시스템이죠. 그래서 270억 수주를 했고요. 또 핵융합과 또 이제 연구원에다가 또 초전도 관련해서 또 헬륨 관련해서 또 63억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플라즈마와 더불어 또 의료용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다른 우주 관련하고는 다르게 우주 관련 기술도 있지만 핵융합과 플라즈마와 중이온 가속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4가지 카테고리의 기술력을 있기 때문에 그게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지금 상승했을 때 눌림목에서 꼭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백인장 매니저 의견에 조금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우주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시세는 흐름이 중요한데 이게 한번 이제 흐름을 쫙 타고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이제 지금 하락세인데 지금 거의 끝물 아닌가?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네. 사실은 뭐 캔코라든지 뭐 그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네. 실적이 적자 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한 달 때 보면 두 반의 수주가 그러니까 330억의 수주가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장하자마자 또 하나가 대주주 지분이 높은 반면에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호다가 액체
그 로켓 엔진 연소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체가 아니고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융합과 중이온 가속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주 관련이 아니고 이 회사는 중이온 가속기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이온 가속기 얘기하지만은 관련주가 없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유일하게 중이온 가속기 관련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게 이 비트론 엑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즈마 원전 관련 기술과 더불어 핵융합, 그러니까 우주 항공을 제외하고도 세 가지 핵융합과 중이온과 플라즈마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NW급 플라즈마 시스템 납품 실적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우주항공 보는 사람들이 다 스페이스X에 연계가 되느냐? 그 IPO가 굉장히 좀 이제 투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랑 연계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스페이스X랑 연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이제 연계 가능성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금속 회사들이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피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금속인데 얼마 매출이 안 되고요. 저는 이 회사가 가장 입지적으로 간 게 가속기, 중형 가속기. 이게 그러니까 의료용 가속기. 그러니까 의료용 가속기 관련 매출이 저는 그러니까 플라즈마랑 의료용 가속기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주항공과 핵융합을 제외하고도 이쪽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트론 엑스텍.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좀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 분이 계속 우주항공 이거 끝물 아니냐, 이거 뭐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료용 가속기가 중요하다고 세 번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뭐 원전도 있고 핵융합도 있으니까 단순히 우주항공 그 뭔가 테마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수주도 받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찍힐 수 있는 그런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비트론 엑스텍 목표가 23,000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렇게 힘차게 8개 종목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좀 정리 필요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8개 종목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8개를 이렇게 또 추천드리는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2월 마지막 주 8개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꼭 안성맞춤인 그런 오늘 방송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TC 머티리얼즈, 비트론 엑스텍, 백인현 매니저의 수산인더스트리, 인투셀, 최원범 매니저의 온코닉 테라퓨틱스, 리브스메드, 이호근 매니저의 에이프릴 바이오, 한국카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분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라인나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고점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우주, 그다음 태양광, 그리고 증권,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연달아서 계속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강조했던 아모텍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MD바이스도 강세 갔고, 이러한 후속주를 오늘 새로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섹터와 또한 아모텍 못지않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언급하신 종목들이 잘 갔군요. 네. 아모텍, MD바이스, 후속 유망주 무려 3개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 8시 30분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제가 이제 MD바이스 상한가 만들어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보성파워텍도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저 링크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온 주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 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MD바이스 후속주로 거론될 수 있는 정말 3월달 관점에 종목들 이제 전략 짜드릴 테니까 딱 9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최원범 매니저는 9시에 안 뵈셔도 돼요. 잠시 후에 라인나우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MD바이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은 9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MD바이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섹터, 로봇 섹터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8시 3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다음은 이제 금융증권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는 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바이오 딱 3종목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 그 증권사 바이오 학회 일정을 제가 다 취합해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팩트 체크까지 해 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학회 일정을 다 올려놨거든요. 관련 기업들까지. 그거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바이오 학회 일정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금융, 지주, 뒤를 이을 바이오 3인방 잠시 후에 8시 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메커스 지주사 관련해서 금융주를 제외한 지주 자사주가 가장 높은 회사가 메커스라고 말씀드렸고, 메커스가 오늘도 뭐 20% 올랐다가 또 빠져 다시 또 시간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커스와 또 삼성전기가 MLCC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더불어 메커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후속주 알려드릴 테니까 8시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메커스와 삼성전기. 삼성전기 요즘 진짜 핫하죠.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조기준 매니저와 잠시 후 8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